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어서,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오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몰라봤구나.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로. 조선 어느 고을의 늙은 촌부였습니다. 밭 한 떼기를 일구며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로는 매년 봄이 오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은 비가 너무 적을 것이다. 논 대신 밭을 심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웃었습니다. 저 노인 또 시작이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은 다 타들어갔지만 다로의 밭만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 다로가 어느 해 나라 전체를 덮친 대기근의 해에 홀로 고을 사또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올해 가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고을 사람 절반이 굶을 것이라고. 사또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늘을 읽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헌종 임금 무렵 충청도 어느 고을, 금강줄기가 굽이쳐 내려오는 그 고을에는 작은 마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마을들 중 가장 외진 곳에 강가를 끼고 앉은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다로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고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이 있었고 집 옆에 밭 한 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다로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상함이었습니다. 그는 봄이 오면 반드시 하늘을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산 위의 구름 모양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올해는 뭔가 다르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다로가 해마다 봄이 되면 그의 날씨를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을 것이다. 저지대 노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올해는 가을이 일찍 끝날 것이다. 수확을 서둘러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으면 웃었습니다. 저 노인 또 시작이네. 하늘을 읽는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읽어? 그냥 미친 것이지. 아무도 다로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로의 예언은 거의 맞았습니다. 비가 많을 것이라 한 해에는 정말 비가 많았습니다. 다로만 저지대 논에 물 빠짐 길을 미리 만들어뒀고 그해 그 논은 침수를 피했습니다. 다른 집 논은 물이 차서 작황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가을이 일찍 끝날 것이라 한 해에는 다로만 보름 일찍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해 일찍 찾아온 첫서리에 다른 마을 사람들의 곡식이 반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원래 겁쟁이라 일찍 걷어들인 거지. 다로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다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름 뒤에 큰 소나기가 올 것입니다. 낮은 곳에 쌓아둔 것들은 미리 옮겨두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소나기냐고. 보름 뒤, 정말로 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쌓아둔 곡식더미 두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로의 집은 미리 옮겨두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운이 좋은 거지. 다로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봄에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강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로가 하늘을 읽기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부터였습니다.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해 봄부터 이상한 징조가 있었다고 다로는 기억했습니다. 새들이 이상하게 울었습니다. 강물색이 달랐습니다. 구름이 예년과 달리 남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로의 아버지도, 마을 어른들도, 고을 사또도. 그해 가을, 곡식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로의 어린 동생도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로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다로는 매년 봄이 오면 하늘과 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바람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비가 온 날과 맑은 날을 세었습니다. 강물이 늦게 녹으면 어떤 여름이 오는지, 봄꽃이 일찍 피면 어떤 가을이 오는지를 수십 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쌓여 눈이 됐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다로의 예측은 정밀해졌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다 적다를 넘어서 어느 달에 비가 몰리고 어느 시기에 가뭄이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로는 그것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믿으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로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종이를 펼쳐 적었습니다. 이 해의 첫 제비가 언제 왔는지, 강물이 몇 월에 얼마나 불었는지, 눈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 종이가 낡으면 새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이 40년 쌓였습니다. 다로는 그냥 자신의 밭을 자신의 방식으로 가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마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확을 거뒀습니다. 다로가 63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눈이 녹았고 꽃이 피었고 농부들이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로는 밭에 서서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새들이 평년보다 열흘 일찍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물이 봄치고는 너무 일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야 할 시기에 서쪽에서 불었습니다. 산 위에 눈이 녹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다로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기억과 맞춰봤습니다. 30년 전의 봄과 비슷했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 전체에 기근이 왔습니다. 다로의 동생이 죽은 그 해였습니다. 다로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올해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보다 밭작물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양식을 아껴야 합니다. 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로 어른, 또 그 말씀이요? 이번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올 가을 수확이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봄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은데. 다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밭에 조와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논은 아예 묵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다로 영감이 올해도 이상하게 한다. 논을 묵히다니 진짜 미쳤네. 다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로가 보기에 올해의 징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이 아니라 고을 전체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로는 결심했습니다. 고을 사또를 찾아가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또를? 저 노인이 무슨 사또를 만나? 문지기한테 쫓겨나긴 하겠지. 다로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관악까지는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어디서 온 무엇하는 사람이요? 산골 마을에서 온 농부입니다. 사또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께서 산골 농부를 만나실 것 같소? 돌아가시오. 다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냥 가시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로는 관아 앞 돌 위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다로는 그것도 들여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봄에 이렇게 뜨거우면 여름이 더 뜨겁다는 것을 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사또가 나들이를 나오다 관아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 노인은 무엇이오? 문지기가 설명했습니다. 산골 농부라 하는데 사또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아침부터 절이 있습니다. 사또가 잠시 다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라 하시오. 사또는 젊은 편이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다로가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다로라 합니다. 무슨 말이 있다 했소? 다로는 준비했던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올해 이 고을에 큰 가뭄이 올 것입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오? 제가 40년 동안 하늘과 땅을 보아온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올봄 새들의 움직임이 30년 전 대기근이 왔던 해와 같습니다. 강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바람이 이상합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 동안? 예. 제가 20살 때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했소? 다로는 품에서 낡은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해마다 봄마다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새들이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날았는지, 강물이 어느 달에 얼마나 흘렀는지, 첫비가 언제 왔는지.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내용은 빼곡했습니다. 사또가 그 종이들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해는 맞고 어느 해는 틀린 것도 있어. 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셋에 하나도 안 됩니다. 사또가 다시 종이를 봤습니다. 올해가 30년 전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어? 그해 가을 수확이 평년에 3알도 안 됐습니다. 이 고을만이 아니라 인근 고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는 다로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붙잡아두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비가 올 때 풍년이 되는지, 어떤 해에 가뭄이 드는지, 그 패턴을 어떻게 읽는지를. 다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혼자 그 종이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4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노인이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관측이라 하기엔 소박했지만 꾸준한 만큼은 어떤 관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서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사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노인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논 대신 밭작물을 심도록 권해야 했고, 양식을 비축해야 했고, 인근 고을과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틀렸다면? 노인의 말만 믿고 움직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또 자신이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고을 이장들이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산골 미친 노인 말에 사또가 움직였다고. 사또는 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40년치. 한 해도 빠짐없이 기록된 것들. 이것은 운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오래 꾸준하게 같은 것을 봐온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고 종이가 낡고 형식이 엉성했지만 그 꾸준함 하나는 어떤 관리의 문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또는 이튿날 다로를 다시 불렀습니다. 노인장, 한 가지만 묻겠소.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다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소? 다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살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동생이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사또는 한참 다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또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고을 안이장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로를 앞에 세웠습니다.
다로가 설명하는 동안 이장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또 어른,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또가 말했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기록을 보니 40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하늘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라면 틀린 것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뭄이 오지 않았는데 준비를 했다면 우리는 밭작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뭄이 왔는데 준비를 안 했다면 이 고을 사람들이 굽습니다. 이장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가지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장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고을이 움직였습니다. 논 심는 비율을 줄이고 조와 콩, 수수를 더 심었습니다. 작년 양식을 더 절약해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 사또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가뭄에 대비해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사또 어른이 미친 노인 말을 믿은 것이냐? 논을 놀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다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밭을 읽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비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평년이잖아. 저 노인 말 들을 뻔했네. 사또도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자신이 괜한 소동을 피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음력 5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맑은 날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5월이 끝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을 심은 집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다 논에 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로는 매일 강가에 나가 수위를 들여다봤습니다. 바위에 표시를 해두고 날마다 재어봤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 기록과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니, 30년 전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논은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은 달랐습니다. 콩과 조와 수수는 논 작물보다 훨씬 적은 물로도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논 대신 밭을 심은 집들이, 다로의 말을 믿고 준비를 한 집들이 그 여름을 버텨냈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이 끝났습니다. 고을 안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준비를 한 집들은 평년보다 조금 적었지만 굶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은 집들은 논이 타들어가 수확이 반도 안 됐습니다. 인근 고을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지 않은 고을들은 가을 수확이 형편없었습니다. 양식 비축도 없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가 문제였습니다. 사또는 미리 비축해둔 양식으로 인근 고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사또를 칭송했습니다. 우리 사또 어른이 용하셨다. 그런데 사또는 말했습니다. 내가 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입니까? 사또는 다로를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다로였습니다. 밭 한 떼기 일구며 사는, 평생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온 늙은 촌부. 마을 사람들이 어색한 얼굴이 됐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이 이 가뭄을 버틴 것은 저분의 40년 관찰 덕분입니다. 사또가 다로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노인장,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벼슬이든 재산이든. 다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다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사또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록한 것들을 관아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그 기록이 없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다음에 또 이런 해가 올 때 누군가 그것을 보고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굶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또는 오래 다로를 바라봤습니다. 20살에 동생을 잃은 뒤 40년 동안 혼자 하늘을 들여다보며 기록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 봄에도 와주십시오. 내년 하늘을 읽어주십시오. 다로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로는 평생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봄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강물을 들여다보고, 새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혼잣말을 하는 노인.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고을 전체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두 사람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다로입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기록하고 혼자 관찰한 사람. 그 꾸준함이 고을을 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또입니다. 모두가 미쳤다 하는 노인의 말을, 기록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들은 사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다고 결단한 사람. 다로 혼자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또가 듣지 않았다면 40년 기록이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꾸준함은 반드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세상에 나옵니다. 다로는 4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4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하늘을 봤습니다. 강가에 가서 물높이를 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뭄의 해에 나타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로가 원한 것은 벼슬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남아 다음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40년을 버티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